자, 이번 시간에는 파워밀에서 예제 데이터를 불러오는데요. 일반 예제가 아닌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했던 폴더 중에서 IGS 폴더가 있는데 거기서 카메라 코어 그래서 카메라 코어 IGS랑 카메라 캐비티 IGS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카메라 코어 IGS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Exchange라는 폴더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파워밀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는데요. Exchange에서 요거를 해서 파워밀에서 불러올 수 있게끔 DGK로 전환하는 방법도 작업을 해보고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파워밀에서 불러오는 방법도 좀 살펴볼게요. 바탕화면에 Exchange가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Exchange 창에서 파일에 임포트 자, 그런 다음에 브라우저 찾기 들어가서 공유에서 카메라 코어 IGS를 선택을 하고 바로 열기 죄송합니다. 캐비티를 예를 해볼게요. 카메라 캐비티 다시 카메라 캐비티 선택하고 열기를 하고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포맷 형식은 IGES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시 방법에서 지금 와이어프레임으로 표시만 돼요. 쉐이딩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얘를 이렇게 쉐이딩 뷰로 바꿔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내보내기를 하는데요. 자, 파일에 익스포트 지금은 불러오고요. 쉐이딩만 전환해 놓은 상태고 대상 선택이 없었어요. 마우스로 면을 클릭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 창이 뜹니다. 그래서 all 엔티티 요소 모든 요소를 외부로 익스포트 시킬 건지 물어보는데요. 그래서 예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장자는 이렇게 DG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로 해서 그 다음에 OK를 하고 익스체인지 창은 이렇게 닫아 넣어도 됩니다. 잠시만요. 경로가 파일에 익스포트 해서 IGS 돼 있는데 바로 표시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창 닫아도 되고요. 왜 내보내기가 안 생겼지?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파일이 생성되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Exchange로 들어가서 파일에 임포트부터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익스포트 모든 요소 얘를 누르고 지금 이거 기본 경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잠시만요. 다시 찾기 눌러서 IGS 폴더가 맞고 잠깐 여기 있다고 표시되는데 오버라이터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파밀에서 모델 불러오기. 자, 왼쪽 익스플로러 창에서 모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모델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경로는 저는 공유에 해서 킴 폴더 안에 IGS 여기 있긴 있네요. 그래서 여기 표시가 잘 안 됐었는데 자, 카메라 캐비티 DGK로 익스체인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요걸 선택하고 바로 열기. 그 다음에 쉐이딩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료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작업할 거는 캐비티가 아닌 코어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서 이렇게 카메라 캐비티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모델 삭제. 그래서 도구에서 모든 폼 초기화. 익스체인지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익스체인지는 다른 형식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를 파밀에서 불러올 수 있게끔 IGS를 DGK로 이렇게 또는 다른 형식으로 변환도 가능합니다. 요게 프로그래밍 익스체인지고요. 자, 이거는 닫고. 자, 그러면 자, 요번에는 그래서 카메라 코어 IGS를 요거를 바로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모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모델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먼저 형식을 해서 IGES 확장자는 해서 IGS를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카메라 코어 IGS 선택하고 바로 열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익스체인지 정보창이 나타나면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불러와줘요. 이렇게 바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와이어프레임은 닫고요. 쉐이딩 표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2번 정면에서 바라보면요. 지금 좌표계 그래서 모델링 원점은요.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베이스 위쪽 면이 여기가 Z0예요. 자, 그러면 요게 면이 파팅 면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팅 면이 Z0가 되고요. 그리고 탑에서 바라보면 컨트롤 5번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 그래서 카메라 제품군이 이쪽입니다. 코어군이 가운데가 원점으로 되어 있어요.
모델링 원점을 가공 원점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요. 쉐이딩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모델을 쭉 살펴보고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깨진 곡면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컨트롤 5번. 지금 색상은 지금 하늘색으로 해서 겉에 면이 이렇게 전체 다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요. 겉면이. 자, 그리고 컨트롤 5번을 해서 탑에서 보겠습니다. 자, 요런 거는 면과 곡면과 면과 면이 만나는 텀새예요. 그래서 텀새는 보고 빼고, 그래서 텀새가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안쪽 겉에 면은 하늘색이고요. 안쪽 속면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갈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면과 면 텀새 빼고는 갈색이 보이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깨진 곡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3차원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사에서 사용했던 공구가 보랜드밀이었어요. 그러면 보랜드밀을 파팅면, 여기를 볼로 작업을 할 때는 면적이 넓어요. 자, 이거 코아 재질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금형 재질에서 KP4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면 자, 여기 평면 구간, 여기가 파팅면이에요. 파팅면. 자, 여기서 볼로 작업한다. 우리가 정사에서 많이 썼던, 앞에서 많이 썼던 공구는 보랜드밀에서 바닥에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직경이 6파이짜리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툴패스 사이 간격,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편의상 툴패스가 지나가는 길, 그래서 툴패스가 지나가는 여기 사이 거리가 피치 값이 얼마였냐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거리가 0.2였어요. 자, 그러면 파팅면의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금형 재질은 그래서 KP4라고 했고요. 그래서 면적이 넓고 볼로 작업을 한다면 얘가 보랜드밀도 끝에가 마모가 되면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끝점이다 하면 보랜드밀도 가공 면점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마모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 공차랑 그 다음에 여기 끝에서 공차가 마모가 된 만큼 여기가 공차가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작게 조금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금형을 상하 조립을 하고 그래서 아다리, 그래서 파탕면을 접촉을 했을 때 나중에 여기 공차에 의해서 여기는 제대로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미절삭이 생기면 살짝 나중에 조립을 하면 한 곳에서 여기서 위로 살짝 이론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에 텀새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출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서
면적이 넓은 평면 구간이 있을 때는 이럴 때는 볼앤드 밀러 작업을 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뭐요? 평으로 해야지만 평앤드 밀러 해야 되지만 이 간격을 크게 해서 작업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게 이 구간이 카메라 제품 구간이에요. 제품. 자, 이 카메라 제품은 여기는 정사까지는 볼로 작업할 거예요. 볼. 여기는 형상이 나와야 되니까 지금 6파이 볼앤드 밀로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빼서 자, 그러면 여기는 바운드리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품은 언제부터 해서 중사, 그 다음에 정삭 들어가면서, 그래서 중삭, 정삭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평면 정삭과 그 다음에 제품 정삭을 구분해서 따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바운드리도 만들 겁니다. 중사까지는 같이 같은 거.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이제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요. 요거를 재료. 일단은 좌표계는 따로 안 만들고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 모델링 원점으로 하도 되고요. 또는 좌표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좌표계 만들기를 하는데요. 그냥 바로 확인을 하면, 그래서 어디냐 하면요. 좌표계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자, 좌표계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활성화 시켜 놓을게요. 그냥 모델링 원점도 그냥 좌표계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그래서 가공 원점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소재 정의. 자, 소재 정의하기 전에 일단은 언더컷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언더컷. 자, 그러면 모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먼저 보기 옵션. 그래서 구배 각도랑 경고 각도에다가 구배는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경고 각도에는 0.2도로 입력을 하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쉐이딩에서 드래프트 앵글 쉐이드해서 구배각도 쉐이딩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바닥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위에서 봤을 땐 바닥면은 빨간색, 언더컷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바닥면 빼고 나서는 빨간색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부분이 뭐냐면, 요게 직각, 90도 구간입니다.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수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홀은, 그래서 여기도 홀이 있고요.
여기도 홀이 있는데 이 홀은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브, 여기에 리브 홈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입니다. 나머지는 다 초록색이고요. 그래서 바닥 빼고는 언더컷이 없어서 이상 없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래서 보기 옵션에서 최소 공구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일단은 1R이라고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1R. 자, 그리고 쉐이딩에서 요번에는 미니멈 레디우스 쉐이드, 최소 반경 쉐이딩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R값 중에서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따로 없네요. 자, 여기서 R값을 좀 크게 할게요. 4R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딱 초록색과 쉐이딩이 있다고 하면 같이 나온 것은 딱 4R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홀이 있는데요. 4R이면 그래서 88홀이겠네요. 자, 이거보다 3이라고 입력을 하면 자, 여기는 여기도 4도 표시됐고 여기도 여기에는 테이퍼져 있어가지고 R값이 변하는 구간이네요. 테이퍼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R은 없단 얘기예요. 1R보다 작은 건 없고요. 자, 우리는 그래서 코너 잔삭에서 제일 작은 R은 그래서 1파이로 해서 0.5R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요게 바닥면하고 요게 바닥면하고 이렇게 테이퍼져 있는 이쪽 면 사이는 그래서 바닥과 여기서 척벽하고 사이는 R값이 없어요. 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R값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최소 공구는 1파이까지 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0.5R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0.5R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직각으로 나와야 된다 하면 나머지는 여기다가 전극을 이용해서 방정 가공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브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리브가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1파이로 가공을 한다 하면 여기가 1파이로 가공합니다 하면 여기 코너 척벽이랑 바닥 여기 코너가 자연스럽게 0.5R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극해서 방정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냥 제품의 리브 구간이에요. 리브. 보강대처럼. 그래서 사출 제품이니까 살덮개가 뭐 예를 들어서 1mm, 작게는 1mm, 뭐 여기는 지금은 측정을 안 해봐서 살덮개는 지금 제품이 없어서 살덮개는 알 수 없지만은 되게 작게 돼 있어요. 작게는 1mm, 뭐 크게는 뭐 2mm, 3mm까지는 안 씁니다. 그래서 보편 1, 2mm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얇은 살이 사출할 때 그래서 휘지 않게끔 보강대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 R에서 0.R.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가 1파이 공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코너 잔석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조금 점검부터 좀 살펴볼게요. 와이어프레임에서
쉐이딩을 꺼놓겠습니다. 자, 요게 사이 거리가 얼마큼 되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도구에서 선의 필터에서 모든 것은 체크 해제를 하고요. 측정기 그래서 이게 두 점 사이 거리를 마우스로 이게 엔드 포인트하고 이게 끝점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2.03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2mm니까 그래서 1파이로 가공은 된다는 얘기예요. 1파이로 가공은 됩니다. 자, 그러면 1파이 볼로 작업을 하는데 자, 요게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 공구가 작으면 날장도 작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보랜드밀이 있어요. 보랜드밀. 자, 여기는 1알. 그러면 2파이 공구예요. 자, 1알 같은 경우에 보면 일반적인 공구입니다. 그러면 날장이 얼마큼이냐면요. L1이 날장이에요. L2가 유효장이고요. 그러면 유효장까지 보면 그래서 2파이도 8mm 밖에 안 나오네요. 유효장이. 그래서 일반 보랜드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요게 깊이가 얼마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깊이가 좀 깊은 경우가 요거네요. 다시 두 점 사이 거리를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자, 요거는 깊이가 10mm예요. 자, 그러면 깊이가 10mm인데 요거는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효장이 길게 나오는 리브 앤드 밀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브 앤드 밀 잠시만요. 제가 하면 잠시 일시정지해 놓고 오겠습니다. 자, 요게 카다로가 요게 한국야금. 그래서 요게는 그래서 롱넥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리브 엔드밀인데요. 1파이면 0.5R이에요. 여기서 0.5R 1파이가 있죠. 그래서 L2를 보니까 요게 잠깐 여기 10mm 이것도 요것도 사용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요거보다 리브를 찾아야 되겠네요. 아까 10점 얼마였으니까 요것도 10mm도 안 되네요.